자, 오늘 영상에서부터는 한국전기설비규정 KC에 대한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규정에 대한 해설을 해드릴 때 그 내용만 가지고서는, 규정에 대한 내용만 가지고서는 제가 뭐 정확하게 그 의미를 전달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KC와 관련된 해당되는 IC 규정들을 좀 그 내용들을 발췌하거나 인용을 해서 같이 함께 묶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에 세 개의 영상을 촬영을 했는데요. KC 규정이 어떻게 개정이 됐고, 또 개정된 내용에서 기술사 문제들이 어떻게 출제가 되며 어떤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개정된 내용의 중점 사항이 1장하고요. 그 다음에 2장에 집중이 되어 있고 5장에서는 뭐 분사령 전원에 대한 내용이 추가가 되긴 했지만은 그 내용 자체가 뭐 이렇게 이론적인 부분을 우리가 좀그 이해를 하기 위해는 그 내용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5장에 대한 강의는 그렇게 내용이 좀 많지 않을 겁니다. 1장하고 2장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뭐 1장의 공통사항들이 어떻게 보면 1장에서부터 7장까지 KC 전체적인 그 내용에 대한 뭐 이렇게 중요한 사항들은 정리를 해 놓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거의 강의는 거의 2장에 집중이 될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1장 중에서도요, 총칙에 해당이 되는 부분, 간략하게, 내용이 간단합니다. 총칙에 해당되는 부분 중에서 이번에 개정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일반 사항에서 이제 KC 규정에서 자주 사용하고 있는 어떤 그런 용어들이 있습니다. 용어들이 있는데, 그 용어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후단에 나와 있는, 그 뒤에 나와 있는 뭐 개정된 내용에 대한 부분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고요. 또 그 개정된 내용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IC 규정을 제가 이제 인용을 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그 IC 규정에 대한 부분도 이해를 하시려면 이해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려면 용어에 대한 개념을 좀 정립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용어에 대한 내용을 한 2개에서 3개 강좌로 나눠서 한 30개 정도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자, 이제 공통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넘어가서 용어에 대한 설명을 말씀을 드린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통칙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그 앞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요번에 이제 개정된 사항 중에서 중요한 사항이 여기 나와 있는 공통사항, 그 다음에 저압 전기 설비 쪽에 집중이 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저압 전기 설비에 대한 내용을 제가 중점적으로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고압 특고압 전기 설비와 관련해서는 뭐 크게 제가 강의할 내용이 없습니다. 뭐 이 부분은 뭐라 그럴까요? 뭐 이제 기술사의 그 출제 범위하고도 크게 상관이 없고 또 그 규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딱히 제가 뭐 이렇게 이론적으로 해설 드릴 내용이 많지가 않다. 왜냐하면 이론적으로 해설하자면 그 양이 워낙에 방대하기 때문에 뭐 50시간, 60시간, 100시간 정도 강의를 해도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규정을 가지고 굳이 그 내용도 안에 이제 들어가 있지도 않은데 설명을 드릴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3장에 대한 부분은 별로 이제 제가 중점적으로 강의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전기철도에 대한 부분도 그 내용이 많지가 않아요. 한 2, 3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도 기술사와 관련된 어떤 기술사 공부와 관련된 내용은 거의 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제가 넘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분산형 전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그 어떤 그 분량에 비해서 KC 규정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상당히 좀 간략하게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뭐 공부할 건 많은데 뭐 간단한 내용을 가지고 제가 뭐 그 어떤 내용들을 발췌해 가지고 막 어떤 교재를 새로 만들어서 강의를 할 수 없는 거고요. 분산형 전원도 뭐 분산형 전원의 계통 연계와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그다음에 각각의 뭐 기술적인 요소라든지 뭐 전력 품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별도의 어떤 교재를 가지고 조금 심도 깊게 다루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산형 전원에 대한 강의는 뭐 이제 간략하게 제가 좀 마무리할 겁니다. 오늘 강의는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공통사항 중에서도 용어에 대한 해설을 집중적으로 할 거고요. 용어 해설에 대한 부분을 한 3개의 강좌, 조금 적으면 줄이면 2개의 강좌, 좀 분량이 많아지면 이제 3개의 강의로 나눠서 좀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자, 일반상으로 넘어갑니다. 일반상으로 넘어가는데요. 요번에 이제 기술 기준이 KC 규정으로 개정이 되면서 이 저압에 대한 범위가 조금 바뀌었어요. 이 부분은 뭐 IC 60364에서 이미 이제 규정을 한 겁니다. 전압 밴드가 1과 2로 나눠져 있었는데 저압의 범위가 IC 60364에서는 교류는 1000V, 1kV 이하, 그 다음에 직류는 1500V, 즉 1.5kV 이하의 영역으로 이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이 부분을 과거에는 이제 우리 기술 기준에서는 교류는 600V, 그 다음에 직류는 750V로 규정을 해놨는데 이게 약간 차이가 있어서 이걸 이제 맞춰 둔 겁니다. 요번에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간 겁니다. 뭐 중요한 사항은 아니고 뭐 10점짜리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죠. 이건 뭐 간단하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뭐 깊이 있게 뭐 설명드릴 거는 당연히 없죠. 자, 이제 용어에 대한 부분을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KC 규정에 보면 용어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그 많은 용어 중에서 건축전기설비 기술사 혹은 발송배정 기술사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들, 특히 요번에 KC 규정이 개정이 되면서 IC 기준들이 많이 반영이 됐단 말이에요. 그 IC 규정들이 IC 코드가 반영이 됐는데 그 반영된 코드들이 거의 이제 저압 설비와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그 내격 필해 설비와 관련된 IC 뭐 62305와 관련된 내용들이 주로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해설할 용어는 한 30개 정도 되고요. 그 개념을 좀 명확하게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제가 이제 박스를 쳐놨는데, 보시면 중요한 거는 뭐, 개통 연계하고 개통의 도전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개통 접지, 그 다음에 고장 보호 이렇게 나와 있고, 간등해로 나와 있는데, 뭐, 가공 인입선에 대한 부분은 뭐다 아시니까 제가 이런 부분까지, 이런 내용까지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개통 연계에 대한 부분은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 어떤 그런 그 발전 설비들이 한전에 그 개통하고 연계해서 운영한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개통 연계는 우리 그 수용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크게 두 가지의 어떤 그 발전 설비가 개통 연계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신재생 에너지, 뭐 태양광이라든지 뭐 풍력이라든지 뭐 이런 설비들을 개통 연계해서 이제 그 생산되는 전력을 개통해 우리가 판매를 할 수도 있고 또 구매를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형태로 이제 운전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상전원이라든지 어, 복합 발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연계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둘 이상의 전력 계통 사이에 전력이 상호 융통될 수 있도록 선로를 통하여 연결하는 것이다. 둘 이상의 전력 계통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우리나라는 둘 이상의 전력 계통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는 전력 계통이 이제 두 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뭐 관서 지역과 관동 지역으로 나눠서 한쪽 지역은 이제 주파수가 50Hz를 사용하고 있고요. 또 한쪽 지역은 60Hz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두 개의 계통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두 개의 계통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단일 계통으로 되어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분산형 전원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발전 단지를 구성을 해서 계통 연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수용가에 있는 뭐 태양광 발전 설비에서 계통 연계해서 뭐 이제 그 전력을 이제 그 계통 쪽으로 공급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 수용가 내에 이제 그 발전기들, 뭐 비상용 발전기가 될 수도 있고 개통연계형 발전기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발전기들이 개통하고 병렬 운전해서 연계해서 운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거는요. 뭐 이렇게 두 개 개통이라기보다는 어떤 발전 설비들을 개통과 연계해서 갈 거냐 아니면 단독 운전할 거냐 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는 개통 연계와 관련해서 제가 분산형 전원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통의 도전부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개통의 도전부. 자, KC 규정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전기 설비의 일부는 아니지만 지면에 전이 등을 전해줄 위험이 있는 도전성 부분을 말한다. 뭐 이런 것들을 개통의 도전부라고 하는데, 자, 요 용어만 봐서는 뭐 어렵진 않지만 명확하게 그 의미를 딱 파악하기 좀 어렵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IC 규정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개통의 도전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그 사례를 보시면 좀 이해하시기가 좋을 거예요. 개통의 도전부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돼 있는데 건축 구조물의 금속재 부분 뭐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이제 금속으로 되어 있는 뭐 창틀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제 그 건축물 같은 경우에 요즘에 커튼홀 방식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금속재 외장재로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뭐 난간이라든지 금속재 난간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가스, 물, 난방 금속재 배관 설비, 그 다음에 절연되어 있지 않은 바닥과 벽, 뭐 이런 부분들이 개통의 도전성 부분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부분은요, 원래 이제 전력을 보내기 위한 어떤 그 선로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뭐 지락사고가 발생이 된다든지, 누전이 발생이 됐을 때, 그 부분을 통해서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그런 도전성을 띈 부분을 개통의 도전성 부분이라고 합니다. 자, 요 내용을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자, 요 그림이 IC 60364 4절에 나와 있는 그림이거든요. 개통의 도전부라는 건 뭐냐면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요 부분. 자, 지금 그림 같은 경우에는 요거 제가 나중에 이제 이 접지 방식을 설명을 드릴 건데 이 그림은요. TN S를 나타낸 거고요. 이 S라는 건 뭐냐면 보호도체 P2와 보호도체라는 건 흔히 이야기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옛날에 이제 썼던 용어로 이제 적용을 설명드리면 이거 접지선이에요. 접지선. 쉽게 이야기하면 접지선이고요. 그 다음에 N은 이건 중성선입니다. 중성선. 이 두 가지가 별도로 분리가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이건 뭐 우리나라 계통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건데 접지선하고 중성선은 우리는 무조건 분리해야 돼요. 근데 이제 IC 규정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이거를 묶어가지고 TNC 계통이라고 하는데 묶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 묶을 때 이제 이걸 뭐 그냥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펜도체라고 하는데 이렇게 P2하고 N을 묶어서 이제 펜의 어떤 발음이 나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요 계통은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중성선이에요. 중성선. 여기 N이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요거 보시면 요게 그 노출 도전성 부분인데 요거는 뭐 설비의 외함입니다. 금속재 외함. 예를 들어서 모터라고 하면 모터의 케이스, 금속재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죠. 이 부분을 접지한 거죠. 이렇게 접지가 돼 있는 거예요. 접지가 돼서 이제 뭐 공통을 이렇게 묶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접지선 옛날에 접지선이라고 자꾸 용어 헷갈리는데 지금 이제 보호 도체라고 합니다. 이걸 P2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계통이고요. 계통의 도전성 부분에 해당되는 게 이거예요, 이거. 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뭐 지락이 발생이 되면 전류가 이렇게도 흐르지만 이 접지선이 끊어졌다라고 가정하면 지락이 발생이 됐을 때 얘가 땅으로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타고서 이렇게 흘러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전류가 흐르면서 여기서 전압이 형성이 되면서 이제 위험 전압이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계통의 도전성 부분이라고 한다. 자, 용어하고 그림하고 이렇게 좀 보시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죠. 뭐 이런 내용들을 정리 좀 하시면 좋아요. 이런 것들을 모아서 예를 들어서 이제 기술 기준 혹은 KC 규정에서 개통의 도전성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나왔다라고 하면 KC 규정에 있는 그 용어만 가지고 답안지를 쓰면 너무 썰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IC 규정이라든지 이런 쪽에 나와 있는 어떤 내용들에 대한 뭐 사례라든지 그 다음에 그림이라든지 이 그림에 여기 표현해 준 것처럼 이렇게 자기의 어떤 그런 그 생각하고 있는 어떤 의미들 이런 것들을 클라우드 마크를 하셔도 좋고 뭐 해서 좀 부연 설명하셔서 답안지에 기술해 주시면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규정만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요소들을 발췌해서 함께 묶어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개통의 도전성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위험전압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앞으로 가서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무슨 말이 나오냐면 개통의 도전성 부분은 본래 전류가 흐르는 도체는 아니지만 본래 전류가 흐르는 도체는 아니었죠. 왜? 수도관, 뭐 파이프 이런 것들은 전류가 흐르는 게 아니죠. 전기 설비의 고장 시 대표적인 게 이제 지락사고, 뭐 누전 사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기 설비의 고장 시 위험한 대지 전이를 발생할 수가 있다. 자, 원래 이제 전류를 흘려주는 도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뭐 땅이 될 수도 있고 금속 배관이 될 수도 있고 뭐 가스관이 될 수도 있고 수도관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그 설비들은요 원래 전류를 흘려주는 어떤 그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은 저항값을 가지게 됩니다. 이 저항에 지락전류 IA라는 전류가 흐르게 되면 이만큼의 전이가 발생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뭐 대지 전이의 개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대지 전이는 제가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땅은 전압이 제로가 돼야 되는데 전압이 이 전류가 그 계통의 도전성 부분으로 흐르게 되면서 그 계통의 도전성 부분이 가지고 있는 저항 성분 때문에 전압이 발생이 돼요. 이 전압으로 인해서 사람이 이제 인축이 위험한 상태에 놓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위험한 상태에 놓일 수 있는 전압을 일정값 이하로 제한해 주든지 이 전압이 어떤 그 허용치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 전압의 크기에 반비례해서 빠르게 그 계통을 고장난 계통을 설비로부터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차단해줘야 돼요. 자, 이 위험 전압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여기 보시면 아까 이제 지락 사고가 발생이 되면 이 부분으로 이렇게 전류가 흐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금속 파이프라든지 대지가 갖고 있는 저항 성분 때문에 여기에 고장 전류 IA라는 전류가 흐르면 전압이 발생이 되거든요. 이 전압이 발생이 되는데 이때 대지전이란 개념은 뭐냐면 이렇게 해서 어떤 접지 시스템이 있을 때 여기 지락 전류가 흐르게 되면 이 지락 전류가 흐르는 이 통로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뭐 이러한 형태로 이제 퍼져서 흐른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 접지봉이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전위 상승이 이렇게 이제 발생이 돼요. 이거를 우리가 EPR이라는 용어를 쓸 때도 있고요. GPR이라는 용어를 쓸 때도 있고 ESPR이라는 용어를 쓸 때도 있습니다. 이게 Ground Potential Rise, 그 다음에 Earth Potential Rise, Earth Surface Potential Rise에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대지 전위 상승이라는 개념을 쓰거든요. 이것도 제가 이론 해설할 때, 접지 해설할 때 상세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어떤 지점과 어떤 지점 사이에 전위 경도, 이 기울기, 이 전압의 기울기에 의해서 전위 경도에 의해서 보폭 전압이나 접촉 전압이라는 게 발생이 되면서 이제 사람 몸을 통해서 전류가 흐르는 거죠. 이렇게 요 지점에. 그래서 이 전압이 어떤 값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위험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람이 그 감전 사고가 발생되는 건 전류치에 의해서 우리가 이 전류의 양에 의해서 그 판정하게끔 돼 있거든요.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그래서 뭐 안전 한계 전류냐 뭐냐 이런 것들 따질 때 우리가 미리 암페아 세크란 용어를 씁니다. 전류가 어떤 시간 동안 얼마만큼 흐르느냐 이걸 전류량이라고 하는데 이걸 가지고 측정하게 되는데 이 전류의 양이라는 것은 결국은 전압의 크기에서 그 전류의 크기가 결정이 되는 거죠. 오음의 법칙에 의해서 I는 R분의 V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전압이 올라가면 인체에 걸리는 전압이 올라가면 전류의 크기도 올라가는 거고 요 S라는 건 이제 차단기가 동작하는 차단시켜주는 그 시간까지를 의미할 수도 있는데 전압이 어떤 한계치로 올라가면 전류의 양이 커지기 때문에 인체가 위험 상태에 빠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규정에서는 특히 이제 IC 60364라는 규정에서는 인체의 어떤 그 허용 한계값을 전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안전 한계 전압을 50V를 적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IC 60364라는 그 규정을 보면 50V라는 이 단위가 이 크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앞으로 굉장히 많이 보실 거예요. 왜 그러냐? 인체 안전 한계 전압을 원래는 전류치로 계산해 줘야 되는데 이 전류치를 전압으로 환산하면서 50V가 한계 전압이기 때문에 50이라는 값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요거는 AC 교류일 경우에는 50이라는 값을 많이 쓰고요. 직류는 인체의 그 허용 한계 전압이 요거보다 약간 높습니다. 얼마까지 가느냐? 120V까지 갑니다. 그래서 DC 120V, AC 50V라는 용어를 굉장히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자, 이게 적용이 돼서 요 뒤에 있는 그 TT 계통에서의 전원 자동 차단에 의한 보호 방식 설계 예시는 참고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시면
RA 곱하기 IA는 얼마가 나옵니까? 50V 이하가 된다.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네. 50V 이하가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안전하기 때문에 별도의 추가적인 보호 장치를 이제 많이 만들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지만 안전성을 위해서 누전 차단기를 설치했다라고 했을 때 yes라고 하면 이제 이 안전 조건을 맞춰 준 거죠. 만족하게 되는 거고, 누전 차단기가 업군이 과전류 차단기로 가게 되면 이제 얘를 5초 이내에 차단할 수 있는가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쨌든 그 개통에 있는 요 RA라고 되어 있는데, 요 RA라는 것은 개통의 접지 저항 플러스 개통의 개통 접지, 그 다음에 기기 접지, 그 다음에 이 전류가 개통 접지와 기기 접지를 벗어나서 땅으로 흐른다든지 아니면 수도관을 타고서 흐른다든지 했을 때 개통의 도전성 부분을 또 타고서 이 경로를 통해서 흐를 수가 있거든요. 얘네들은 합성한 값입니다. 여기 해당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개통의 도전성 부분도 이제 어떤 개념이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 얘네들이 갖고 있는 저항값이 어떤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 안전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라는 개념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설명드린 요 내용은 너무 깊이 있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여기 RA라는 요 개념 안에 개통 접지도 들어가고 기기 접지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개통의 도전성 부분에 대한 이 접지 저항값도 포함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복잡하게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우리가 나중에 이제 접지에 대한 부분을 강의를 할 때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까지 그 개념을 좀 파악하고 계시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이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안전에 대한 부분을 전기 쪽에서 인체의 안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 논할 때 인체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가 얼마인가에 따라서 그 안전 한계값을 결정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전류치에서 단위가 미리암페어 이렇게 나와 있죠. 1mA, 5mA, 10mA 쭉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100mA 이상이 되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사망을 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이제 많이 다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전류치를 가지고 우리가 안전 한계값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전류에 대한 개념을요, 뭐로 바꿨냐면 전압에 대한 개념으로 바꿨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1종, 2종, 3종, 4종 해서 허용 접촉 전압을 이렇게 4개의 종별로 나눠 놨고요. 여기 보시면 50V 이하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뭐냐? 통상의 인체 상태에서 접촉 전압이 가해지면 위험성이 높은 상태.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저처럼 피복을 입고 정상적인 상태에 있을 때 50V 이하의 전압이면 지속적으로 이 전압이 걸리더라도 나는 문제가 없다, 안전하다, 이런 걸 나타내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사람이 물 속에 있을 때는 요거보다 낮은 전압이 걸리더라도 전류가 굉장히 잘 흐르잖아요. 그래서 허용 접촉 전압의 한계값이 2.5V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물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비를 맞았어요. 아니면 누가 내 몸에 물을 뿌렸습니다. 젖어 있는 상태. 요거는 요거보다 한 10배 정도 허용값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IC 규정에서는 이러한 이유에서 50V라는 요 전압의 한계치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앞에서도 보셨지만 그 플로우 차트에서도 보셨듯이 50V 이하일 경우에 안전하다고 보는 거죠. IA, 이게 지락 전류입니다. IA 곱하기 접지 저항의 합계값, 이렇게 해서 발생되는 전압의 합계값이 50V 이하일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안전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용어를 많이 쓰는 겁니다. 자, 요거는 이성우 이루사님이 쓰신 접지 시스템 계획 제가 강의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여기 이제 용어 해설이기 때문에 이 접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깊이 있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 못 드리니까 그 강의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것도 문제가 나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공통 접지에 대한 부분도 나와 있고 등전 접지에 대한 개념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개통의 도전성 부분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고 있는데, 개통의 도전성 부분에 해당되는 게 여기 보시면 이제 수도관, 그 다음에 건축물의 금속 구조체,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개통의 도전성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그림을 띄워진 겁니다. 이것도 접지 시스템 계획에서 제가 굉장히 상세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용어는 하나지만 이것과 관련된 그림들이 엄청 많죠. 이런 그림들을요, 한 200에서 300개 정도, 이렇게 좀 정리하셔가지고 영어 단어 암기하듯이 외워두시고요. 답안지 쓰실 때도 이렇게 이 그림을 그대로 그리시고 이렇게 강조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계통의 도전성 부분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점수가 굉장히 잘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용어 해설입니다. 개통 접지에 대한 거. 자, 개통 접지란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력 계통에서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이상 현상에 대하여 대지와 계통을 연결하는 것으로 중성점을 대지에 접속하는 것을 말한다. 이거 변압기 중성점 접지를 이야기합니다. TR의 중성점 접지. 자, 이 TR 중성점 접지와 관련해서는요, 제가 IC 규정 관련해서 접지 시스템 강의할 때도 본 강의에서 굉장히 많이 설명을 드렸고요. 특히 이제 그 송배전 공학 6장에서 이 개통 접지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자, 그렇게 보시고 어렵지 않죠, 이거는. 자, 개통 접지는요, 이제 IC 60364에서 표현하기는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자, 요건 이제 변압기라고 보는 거죠. 여기 보시면 L1, L2, L3, 그 다음 N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뭐냐? 우리가 쓰는 용어로 치자면 요건 R상, 요거는 S상, 요건 T상 이렇게 보시면 이게 중성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3상 변압기 Y결선일 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R상, S상, T상하고 중성점을 이렇게 접지하죠. 요게 지금 현재 이렇게 되면 요게 이제 N상이에요. 그 다음에 요 도체는 PE 도체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이런 그림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IC 60364, 62305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하셨죠? 이렇게 해서 변압기 중성점을 접지하는 것을 개통 접지라고 하고요. 자, 요게 제가 P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요게 N상이지 않습니까? 보시면 N상 이렇게 여기 컴몽돼 있죠. 그 다음에 P 도체 컴몽돼 있죠. 그래서 접지한 거예요. 컴몽돼 있죠. 그래서 접지를 한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노출 도전성 부분인데 요거는 쉽게 얘기하면 뭐 전등 아니면 뭐 컴퓨터 아니면 세탁기가 있으면 외함이 있잖아요. 이렇게 외함을 접지를 하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접지를 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같이 묶여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최근에는 이렇게 갑니다. 예전에는 이 규정이 바뀌기 전에는 얘는요, 변압기 중성점 접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2종 접지라고 했어요. 이 군에서는. 그 다음에 설비의 노출 도전성 부분에 대한 접지, 기계 외함 접지, 400V 미만일 경우에는 3종 접지를 했었죠. E3, 얘는 E2.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얘네들을 쭉 끌고 와서 그 수변 전반에 접지 단자반이 있으면 얘를 이렇게 콧멍을 시켜버려요. 이렇게 콧멍을 시키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권장하고 있어요. 이런 접지 방식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IC 규정에서는 TN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제가 나중에 그 2장 설명할 때 KC 규정 2장 설명할 때 굉장히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개통 접지 뭔지 아시겠죠? 이렇게 그림을 이용해서 답안지를 쓰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이 그림이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KC 규정에서 개통 접지 뭐 예를 들어서 112 용어의 정의에서 이야기하는 개통 접지에 대해 설명하시면 이것만 딱 쓰면 점수가 나오겠냐는 얘기죠. 이것만 쓰면 점수가 안 나오죠, 당연히. 뒤에 있는 그림도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현장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도 설명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 해설 강의를 할 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규정만 외워서는 안 된다. IC 코드를 봐야 되고, 또 IC 코드만 봐서도 안 된다. 왜? IC 코드를 이해하려면 기본적인 개념을 내가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결국은 이제 그것과 관련된 기본적인 어떤 이론들, 그 다음 실무적인 내용들을 다 공부를 하고 계셔야지만 IC 코드도 이해할 수가 있는 거고, IC 코드를 기본적으로 내가 알고 있어야지만 KC 규정이 어떻게 바뀌었고, 왜 바뀌었고, 앞으로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이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개통 접지까지 좀 설명을 하는 걸로 마무리하고요. 잠깐 휴식을 취하고 그 다음에 고장 보호에 대한 용어 해설로 넘어가겠습니다.